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통폐합 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감염병 관리 체계 점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 도입돼 시민 300명 이상의 요구로 열리는 정책 토론 청구제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11차례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통폐합 갈등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사전 예고제조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서 설문조사 공정성 논란이 있는 등 갈등만 키웠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매우 섬세하고 매우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이 다 생각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면 교육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으로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진행 중인 통폐합 과정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을 두고 마찰이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드론은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지적조사에도 드론이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한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낸다고 합니다. 고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북강면의 한 마을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지상 70m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마을 지적도를 정확하게 다시 그리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공에서 700장 이상의 사진을 찍은 뒤 기존 지적도와 겹쳐 비교해보면 지형 지물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공 사진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한꺼번에 넓은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측량하면 한 달 정도 걸릴 면적을 드론으로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때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용해 쓰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데 드론 촬영이 효과적입니다. 고속도로 터를 주민들이 침범해 사용하는 실태를 드론으로 찍었더니 한눈에 드러납니다. 앞으로는 병충해 지역과 농산물 분포도 작성에도 드론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재선충이라든가 병충해 지역, 그다음에 농산물 분포 같은 현황을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해서 지적도에다가 중첩시킴으로 인해서 면적이라든가 위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지적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도를 만들기로 하면서 드론의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MBN 회원 천미정님은 수입 과일에 붙은 스티커 숫자의 제일 앞자리가 3 또는 4는 농약 재배, 8은 유전자 변형, 9는 유기농 재배를 뜻하기 때문에 잘 알고 먹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숫자들의 코드들은 프라이스 룩업의 약자를 딴 PLU라고 부르는데 실제 PLU 코드는 강제 규정이 없는 데다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IFPS는 식품 표시용으로 PLU 코드를 사용한 적도 없고 또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코드는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고 정리 편의를 위해 개발됐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구한 스포츠센터. 하지만 당구장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하는 시민과 아이들이 간접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글을 한 엠벤 회원이 올려주셨는데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당구장에서만 흡연이 허용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건축물이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포함이 되는데 체육시설은 그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그 금연구역으로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은 조금 예외적으로 꼭 금연 건물 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당구장은 금연이 아니라서 저희가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연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제재력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더라도 자체 환기 시설을 하는 등 다른 공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번 주 엠벤에서는 뉴스에 이야기를 입힌 뉴스토리로 신공한 백지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무술이 다람쥐. 그래야 이 공약을 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문제를 공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고 계시는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1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놓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나 정말 말해봐요. 언제나 이랬다 잘했다 했나요.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이게 바로 공황 상태가 됐지. 그렇지. 이게 바로 꺾기도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해야지만 더욱 가치 있는 분야까지 대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않았으면 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설문 초반부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답변은 교수법보다 사람의 교감이 필요한 교사와 교수 등 교육자였고요. 의사와 약제사 등의 의료기술사와 종교 지도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 네, 간추릭 소식 전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팔공산 나들목 부근에서 고장난 차를 피하려 된 차량이 잇따라 추돌했고 이후 정체가 생긴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3중 4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딴 추돌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대의 차량이 부서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북대구 나들목 구간이 3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피해가 연간 2조 6천억 원이나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음식물과 선물 허용 금액을 8만 원으로 올리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농축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7월과 8월 2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체험 시간을 저녁 8시 반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야간 체험은 저녁 7시 반부터 1, 2관에서 동시에 시작되며 지하철 안전체험과 옥내 소화전, 완강기 체험 등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시민안전 테마파크는 체험과 별개로 지역 미술작품 전시와 영화 상영, 야간 분수대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향토역사관은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 무료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엽니다. 담당 학예 연구사가 문화재의 유물 등에 얽힌 뒷얘기와 시대적 배경, 박물관 이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데 6월은 문화재 보존 과학과 박물관 이용법,
7, 8월에는 신라와 가야 고분 문화를, 9월에는 근대 사진을 통한 대구의 옛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구도시공사의 부채는 6,838억 원, 부채 비율은 177%였지만 지난해는 부채 6,639억 원, 부채 비율도 33%포인트 준 144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해 부채가 4,44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2억 원이 줄었고 부채 비율도 15.3%로 조금 줄었습니다. 청도 농축산물인 청도반시로 만든 아이스홍시가 동남아로 수출됐습니다. 청도군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네이처팜은 지난 21일 아이스홍시 5톤을 태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청도반시를 그대로 냉동시켜 만들어 시원한 식감이 특징인 아이스홍시는 무더운 태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앞으로 동남아 지역의 수출 교두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GSNJ 인스티튜트는 최근 발표한 한우 동향 보고서에서 올 초부터 고공행진 중인 한우 송아지 값이 하반기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급감했던 송아지 생산 마리수가 지난해 말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때 태어난 송아지가 가축시장에 나오는 올 7, 9월에는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주춤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